운에는 여러 가지 운이 있지만 그 중에서 많은 분들이 가장 기다리는 운이 있다면 금전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은 금전운이 곧 들어올 건지 알아보는 간단한 테스트를 준비해 봤어요. 제가 5개를 말씀드릴 건데 이 중에 3개 이상 해당되면 곧 금전운이 들어올 거예요. 첫 번째 신호는 예상치 못한 돈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안 받았던 환급금, 친구의 송금, 포인트 환급, 혹은 이거 왜 들어왔지? 싶은 돈이 생길 때가 있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받는 돈보다 더 기분 좋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잊었던 예상치 못한 돈이 들어온 후에 금전 흐름을 보세요. 금전운이 예열 중이라는 명확한 신호예요. 막혀있던 돈의 순환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하는 것으로 금전운의 회로가 다시 작동한 순간이기도 해요. 지금 예상치 못했던 돈이 들어오고 있다면 그건 이미 새로운 금전의 길이 열리고 있다는 신호예요. 두 번째 신호는 예상치 못한 연락이에요. 특히 연락이 이런 문장으로 시작되는 경우 있잖아요. 생각나서 연락드려요. 요즘 뭐하고 지내? 이건 그냥 반가운 인사가 아닐 때가 많아요. 기회의 문이 열리고 있다는 표시예요. 물론 오랜만에 연락 와서 돈 빌려줄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저 첫 문장에서 이미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그 연락인지 아닌지. 쎄한 느낌이 아닌 반가운 느낌이 드는 예상치 못한 연락이 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건 돈의 통로가 사람을 통해 다가오는 순간이에요. 한 자영업 하시는 분이 2년 만에 연락 온 고객에게서 예전 메뉴 다시 판매 안 해요? 라는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 한마디로 다시 메뉴를 재출시했는데 그달 매출이 2배가 되고 이러는 거죠. 돈은 늘 사람을 통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평소에 안 보이던 사람들이 다시 찾아오기 시작했다면 그건 돈의 흐름이 나를 향하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예요. 세 번째는 돈을 썼는데 마음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금전운이 막혀 있을 땐 돈을 쓸수록 불안해지고 괜히 썼나? 한 후회가 밀려오죠. 하지만 금전운이 돌기 시작하면 돈을 써도 마음이 편안해져요.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작게는 커피를 사줬는데 기분이 좋고 옷을 한 벌 사도 왠지 더 좋은 옷 사게 될 것 같고 이럴 때 있잖아요. 그건 순환 에너지가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돈이 비워진 만큼 다시 올 거라는 거죠. 돈은 순환할 때 강해지는 에너지예요. 막아둘수록 정체됩니다. 그러니까 요즘 들어 지출이 불안하지 않고 오히려 잘 썼다는 느낌이 든다면 지금 바로 금전운이 돌고 있다는 확실한 신호예요. 네 번째 징조는 마음이 구체적이 된다. 예전엔 언젠가 잘 됐으면 좋겠다 였다면 요즘은 어떻게 수입 구조를 좀 바꿀까? 내 시간을 어떻게 돈으로 바꿀 수 있을까? 이런 구체적인 계산이 자연스럽게 떠오른다면 그건 이미 금전운이 접근 중이라는 뜻이에요. 제 지인분 중에 언젠간 카페 차리고 싶다고 말만 하다가 어느 순간 임대료 얼마면 가능하지? 원두 납품은 어디서 받지? 이런 걸 알아보기 시작하더니 몇 년 동안 생각만 하던 것을 3개월 만에 실행해서 작은 테이크아웃 전문 카페를 만들더니 고정 수입을 만들어내더라고요. 운이 강해질수록 사람은 구체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실행력을 발동시키는 단계로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5번째 신호는 정리 본능이에요. 이건 운의 공통적인 신호이기도 한데요. 갑자기 집 정리, 서랍 정리, 핸드폰에 사진첩 정리 이런 욕구가 생긴다면 그건 운이 새로 들어올 준비를 하는 거예요. 돈은 여백을 통해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정리와 비움은 곧 새로운 에너지가 머물 공간을 만드는 행위예요. 제가 예전에 상담소 운영할 때 코로나 시기에 개인 상담을 안 하면서 상담소를 1년에 한 4-5번만 쓸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리를 안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거 정리 좀 해야겠다 싶어서 싹 정리를 하니까 그 뒤로 방송 출연 제안이 여러 개가 막 들어오더라고요. 이렇게 공간 전체를 정리하는 것도 좋지만 간단하게 정리하면 돈 들어오는 곳을 알려드릴게요. 지갑, 현관, 책상, 핸드폰의 메모장 또는 카톡창 이 4곳을 정리하면 금전 운 흐름이 정말 빨라집니다. 운은 정리된 공간을 통해 들어옵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다음에 5개 중 3개에 해당하는지 다시 체크해 보세요. 이 5가지 중 3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소울님은 이미 돈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구간에 들어온 겁니다. 이 중 나한테 3가지 있다 느껴졌다면 댓글에 숫자 3 적어보세요. 5가지 중 모두 해당한다면 5 이렇게 적어보세요. 이럴 때 중요한 건 딱 하나예요.
움직이는 것, 작은 행동 하나가 그 운을 현실로 끌어오게 합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5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젠슨 왕, 손정의, 마윈, 제프 베이조스, 일론 머스크. 세계적인 기업을 이룬 창업자, 투자가, 재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한 장의 사진을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마대사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바로 이마가 발달해 있고 약간 그 부분이 돌출돼 있다는 것인데요. 물론 뭐 생각을 많이 해서 스트레스 받아서 그렇다, 탈모 때문에 그렇게 보인다 라고 현실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야기가 좀 달라요. 영성에서는 직관과 통찰의 에너지를 많이 쓰는 사람일수록 이마가 발달하고 제3의 눈 부위가 강해진다고 보거든요. 제3의 눈, 즉 아즈나 차크라의 정확한 위치가 눈썹 사이에서 중간에서 약간 위쪽, 움푹 들어간 부분인데요. 이 위치가 두개골 안쪽에 송가체와 에너지적으로 연결되는 곳이에요. 송가체는 고대에서 우주의 메시지를 받는 안테나라고 불리기도 했죠. 그래서 달마대사의 그림을 보면 이마가 유독 돌출되어 그려져 있어요.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직관의 힘을 가진 사람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손정희 회장이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을 처음 만났을 때 알리바바는 비즈니스 모델도 명확하지 않았고 매출도 없었어요. 그런데 순전히 직감 하나로 2천만 달러를 투자합니다. 그 이후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2014년 기사에 따르면 그 2천만 달러는 578억 달러,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약 293억 원 투자해서 84조 원 규모가 됐다라는 건데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대성공의 시작점이 어디였을까요? 바로 직감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지금 우리가 직감에 대해 알고 있는 상식 완전히 다시 써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저는 직감이 어떻게 깨어나는지, 그리고 왜 직감이 깨어지면 돈과 기회의 수준이 달라지는지 알려드리려고 해요. 우리는 흔히 직감을 감에 의존해서 즉흥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라고 오해해요. 하지만 직감은 완전히 달라요. 직감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가장 오래된 판단 시스템이에요. 이성보다 먼저 반응하고 상황, 경험, 감정, 기억을 모두 합쳐서 순간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신경계의 초고속 계산이에요.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직관은 신이 주신 선물이고 이성은 그 선물의 성실한 하인이다. 직감이 강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을 더 정확하게 읽을 수 있고 기회가 보이기 시작하며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순간적으로 구분됩니다. 결국 삶의 시행착오 비용이 급격히 줄어들어요. 그리고 이게 바로 돈과 기회로 연결되는 지점이에요.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는 이미 직감이 뛰어난 분들도 있을 거예요. 반대로 내 직감이 맞는 건지 아닌지 애매한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제가 직접 쓰는 방법이자 여러 영적 스승들이 공통적으로 말했던 직감 개발법을 정리해봤어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이마가 발달해 있어요. 타로 카드를 뽑을 때 제3의 눈 에너지를 쓰기 때문인데요. 자, 그러면 직감 개발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1단계가 마음을 조용하게 만드는 거예요. 영적 스승들은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마음이 복잡하면 직감이 들리지 않는다. 생각이 많고 감정이 요동칠수록 직감은 차단되거나 왜곡돼요. 그래서 하루 5분만 마음을 좀 고요하게 만드는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특히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딱 앉아서 눈을 감고 들이마시는 숨에 맑음, 내쉬는 숨에 내려놓음, 이거를 30번만 반복하세요. 이 5분이 쌓이면 생각의 안개가 걷히고 평소에 들리지 않던 미세한 느낌이 올라옵니다. 그 느낌이 바로 직감이 깨어나는 신호예요. 2단계가 이제 그 직감을 기록하기입니다. 꿈을 꾸다가 깨어나면 우리 기억이 잘 안 나잖아요. 그래서 프로이트, 칼 융, 에디슨, 살바도르 달리 같은 인물들은 꿈을 기록했습니다. 직감도 똑같아요. 금방 사라지기 때문에 떠오르는 순간 기록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거 좀 느낌이 이상한데 기록하세요. 왠지 해봐야겠다? 뭘 할지 기록하세요. 저 사람 왜 이렇게 꺼려지지? 여기가 왜 이렇게 끌리지? 2주만 기록해보면 놀라운 걸 발견해요. 야, 이거 내 직감이 꽤 정확하네. 이걸 인식하는 순간 직감은 폭발적으로 발달합니다. 3단계가 직감대로 행동해보기. 직감은 기록만으로는 커지지 않아요. 반드시 행동을 통해 성장하는 근육이에요. 이렇게 해보세요. 끌리는 사람에게 연락하기, 해야 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면 5분 안에 시작하기, 직감이 또 막는 일은 잠시 멈춰보기. 직감의 영역은 사람마다 달라요. 투자에서 직감이 잘 맞는 사람이 있고, 사람 보는데 직감이 강한 사람이 있고, 공간, 장소에 민감한 사람도 있어요. 저는 특히 사람과 장소에 대한 직감이 정확해서 좋지 않은 기운이 느껴지면 바로 좀 피하는 편이에요. 그럼 왜 직감이 발달하면 돈을 잘 벌게 될까요?
있을까요? 그 이유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가 사전 필터링 능력이 높아져요. 투자, 계약, 인간관계, 파트너십에서 부정적인 신호를 미리 읽어냅니다. 이 한 번의 회피가 막대한 손실을 막을 수 있죠. 두 번째는 기회를 보는 눈이 살아나요. 직감이 강하면요, 빛나는 것과 흐릿한 것을 단번에 구분합니다. 평생 한 번에 올까 말까한 대박 기회를 잡는 사람은 대부분 이 직감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는 사람을 빠르게 파악해요. 말보다 에너지와 의도를 먼저 읽는 능력이 생겨요. 좋은 사람과 빨리 연결되고 위험한 사람은 초반에 바로 제외할 수 있어요. 네 번째는 빠른 결정력을 만들어요. 현 시대는요, 속도가 돈입니다. 직감이 강하면 여러 절차를 다 생략하고 바로 결정을 내립니다. 해야겠다 싶으면 즉시 시작, 아니다 싶으면 즉시 멈춤, 아이디어 떠오르면 바로 실행. 이 속도가 결국에 돈의 흐름을 결정합니다. 직감은 믿을 수 없지 않나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돌이켜보면 우리가 했던 가장 큰 성공, 가장 강렬한 사랑, 보람 있던 일은 대부분 직감에서 시작됐어요. 오늘 영상이 소울림 안에 숨어있던 직감의 불빛을 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직감이 발달하면 지금보다 더 빠르게 부자 되고 더 빠르게 잘 될 운명으로 향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제 유튜브에다가 스크를 하나 올렸잖아요.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했던 게 운명이 정해져 있냐라는 게 사람들이 제일 많이 궁금해하셨는데, 타로 카드는 미래를 맞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미래는 이미 정해져 있고 사람의 운명도 이미 정해져 있는 건가요? 점을 보는 사람은 보통 두 가지의 노선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아예 그냥 운명이 다 결정되어져 있다. 태어날 때부터 결정론, 그리고 사람의 어떤 의지나 선택에 의해서 운명을 바꿀 수 있다. 자유의지론. 둘 중에 이제 보통 하나의 노선을 선택하게 되는데, 의외로 결정론 관점을 갖고 있는 점을 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떠한 곳에 갔고 우연히 어떤 사람을 만나서 타로 카드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듣고 이거 배워봐야겠다라고 마음 먹었다라면, 이러한 것들이 이미 다 결정되어져 있다는 거죠. 제가 타로 카드를 자유의지로 배워야겠다라고 마음 먹은 것이 아니라 이미 다 결정되어져 있는 일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결정론을 믿는 분들은 내가 미래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미래를 잘 맞힐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뭐 제가 실제로 그분들이 미래를 맞히는 걸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또 정확하게 또 잘 맞히는 분들은 많이 없었어요. 그리고 자유의지로는 말씀드렸다시피 어떠한 사람이 의지를 갖고 내가 노력하고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하면 그거에 따라서 운명이 좀 바뀌고 개척될 수 있다라는 것이 자유의지론이거든요. 저는 근데 이제 농경사회, 뭐 조선시대 이럴 때는 결정론이 훨씬 더 우세했다라고 봅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는 신분이라는 게 우선 있었잖아요. 양반 집안에서 태어나면 양반, 노비 집안에서 태어나면 노비. 그리고 내가 어떠한 마을에 태어나면 계속 뭐 거기서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이상적인 삶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내가 그 마을에서 태어났는데 어디 이사를 가거나 이동을 한다라는 것은 내가 뭐 돈을 많이 벌어서 아파트를 평수를 넓혀서 이사 가는 것이 아니라 망하거나 영모로 몰리거나 아니면 뭐 도망치거나 불행한 일로 보통 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역마살이라고 했어요. 역마라는 것이 이제 말을 세워놓는 장소를 여기라고 하고, 마가 말마자거든요. 그러니까 말 타고 돌아다니는 것이 안 좋은 기운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냥 내가 그 마을에 태어나서 그냥 고만고만한 사람 만나고 정해진 신분으로 사니까 운명은 거의 뭐 결정된 결정론이 컸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역마살이라고 하면 안 돼요. 역마운이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면 글로벌 시대잖아요. 지금 내가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서울에서 계속 사나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국가도 바꾸잖아요. 내가 미국에 가서 사는 사람도 많고 동남아 가서 사는 사람도 많고, 그래야 내가 운을 많이 접하고 그 다음에 바꾸고 기회를 만들 수 있잖아요. 비슷한 의미로 도화살이라는 게 있어요. 도가 이제 복숭아 도자의 꽃화자인데 복숭아 꽃처럼 아주 탐스럽고 예쁘다라는 건데, 여기에 왜 살을 붙였냐? 도화살이라는 게 이성에게 매력을 어필하고 이성을 유혹하는 기운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조선시대에는 뭐예요? 지조, 절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그래서 이성을 유혹한다는 거는 이 사람의 삶에 구설수가 많고 인간관계에서 어떤 불이익이나 아니면 어떤 삼각관계 이런 걸로 엮일 수 있는 여지가 많아서 도화살이라고 얘기했는데, 요즘에는 도화운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아이돌 도화살 있어야 돼요. 유튜버
도화살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돈을 만들어내는 엄청나게 좋은 운이자 기질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면 시대가 바뀌어서 우리가 이제 여러 곳에 가서 살 수 있게 되는데, 그러면 그거 뭐 지역이 바뀌고 국가가 바뀌는 게 뭐 그 사람의 운명에 영향을 크게 주느냐? 왜냐면 풍수가 바뀌잖아요. 아, 선생님 그 풍수 미신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는 그 땅이 갖고 있는, 국가가 갖고 있는 기운이 한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그 땅의 기운도 있지만 거기 가면 다른 환경에 가고 다른 사람을 만나고 이런 것들의 총합이 결국에는 운명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시대에는 잘 움직이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결정론보다는 자유의지론이 조금 더 강해지고 있다. 그럼 현주님께서는 지금 시대에서는 그 운명은 정해진 거 아니라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바꿀 수 있다? 완전 자유의지론이다? 라고 생각은 하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이 나는 이번 생에 한번 대통령이 돼볼 거야 라고 마음을 먹었다고 볼게요. 근데 이 사람의 팔자가 대통령이 될 팔자가 아니라면 과연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정말 부단한 노력과 어떤 의지를 갖고 대통령이라는 운명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대통령이라는 것을 할 수 있는 정도의 팔자를 타고난 사람은 좀 특이한 사주를 갖고 있어요. 보통 우리가 좋은 사주라고 하면 건강하고 금전적으로 여유롭고 가정 화목하고 사회적으로 명예도 있고 그다음에 성취도 하고 이런 고루 다 발달된 것이 좋은 사주라고 보는데, 대통령이 되는 사주는 좀 특이한 사주거든요. 제가 역대 대통령들이 갖고 있는 특이한 점에 좀 공통점을 몇 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살이 많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살이라는 것은 안 좋은 살인데, 보통 대통령이 되는 분들이 갖고 있는 살은 괴강살이라든지 백호살이라든지 이런 걸 갖고 있는데, 이런 게 강하게 있으면 자칫 잘못하면 극단적인 행동을 하거나 범죄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잘 활용해서 강력한 리더십, 카리스마, 추진력으로 내가 그걸 바꿔서 쓰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로는 극단적으로 치우치는 사주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들한테는 그것이 삶의 어떤 불균형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사회적으로 돈은 많이 벌었지만 굉장히 쓸쓸하다던가, 근데 그거를 아주 그냥 대통령이 되는데 다 집중시켜서 대통령이 될 때까지 어떤 집중력이나 추진력으로 쓰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외로운 사주예요. 왜냐면 정점에 있잖아요. 정점에 있다라는 것은 그 정점에 가기 위해서 모든 거를 다 쏟았기 때문에 가정이라든지 아니면 인간관계라든지 이런 것조차 다 사회 명예운으로 쏟아서 외롭고 고독한 사주. 마지막으로는 대운이 특정 시기에 완전히 몰리는 그런 사주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통령의 어떤 자격을 가졌을 때 그때 하필 딱 내가 정말 강한 대운을 갖고 있어서 그것이 딱 만나면서 대통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좋은 사주, 평범한 사주를 타고난 사람이 이렇게 특이한 사주가 없는데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저는 어렵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영역과 한계는 있는 것이 운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시대는 결정론과 자유의지론 사이에 있는 양립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태어날 때 아예 운명이 하나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대신 여러 개의 가능한 시나리오를 타고났습니다. 그 시나리오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거고요. 마치 멀티 유니버스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책이 한 권이 있다면 그 책이 처음부터 하나의 결말로 딱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선택형 소설 있잖아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소설이 좀 달라지는 한 권의 책이지만, 그런 것이 현재 우리의 어떤 운명론이다. 그래서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시대에는. 근데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면 이미 한 권의 책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선택이나 노력을 한다 해서 완전히 다른 책으로 옮겨갈 수는 없어요. 뭐 예를 들면 나는 이번 생에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로 태어났다고 볼게요. 근데 이 사람이 독수리나 참새는 될 수 있어요. 근데 바다에 사는 고래가 되거나 산에 사는 호랑이는 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이 정도의 한계와 영역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의 질문에 답을 한다면, 운명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선택에 따라서 열리는 여러 개의 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엔 선택이 다 쌓여서 내 운명이 되는 거고, 지금 하는 이 작은 선택 하나가 나의 운명에 나중에 크게 영향을 주는 나비 효과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좀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하면, 제가 군대에서 이제 제대를 몇 달 앞둔 최고참일 때, 그때 이제 다른 소대를 이렇게 돌아보는데 어떤 후임이 포커 카드를 갖고 노는 거예요. 근데 도박을 하면 안 되잖아요, 군대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제지하려고 딱 갔는데 카드를 봤는데 이게 포커가 아니라 뭐 그림 같은 게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했더니 타로 카드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만 해도 정말 타로 카드라는 것 자체를 아예 몰랐어요. 이게 도박인 줄 알 정도로. 근데 제가 그때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제대하기 전에 이거라도 하나 배우고 가자. 그래서 제가 이거 나도 배우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라고 했더니 그러면 당장 타로 카드를 하나 사셔야 됩니다. 라고 해서 제가 온라인에서 아직 기억나요. 23,000원 주고 타로 카드를 하나 샀어요. 제가 그때 23,000원 주고 타로 카드를 결제한 그 선택. 그때는 정말 작은 선택이었지만 지금은 저의 어떤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큰 선택이었던 거죠. 저는 지금도 그때 클릭한 제가 너무 자랑스러워요. 그때 제가 그거 클릭 안 하고 23,000원 아까워가지고 이거 하지 말아야겠다. 왜냐면 그때 당시에 그게 벌써 20년 전 일인데 23,000원 큰 돈이었어요, 군인한테. 다른 친구들 다 타로카드에 관심 가졌지만 23,000원 주고 산 사람 저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결정이 지금 제 운명을 이렇게 완전히 바꿔놨잖아요. 사람과의 인연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선택이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특히 결혼 같은 경우. 지금 결혼하신 분들 중에 배우자 덕분에 내가 참 의지가 되고 이 사람 덕분에 내가 삶이 좀 윤택하고 행복하다면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때 내가 이 사람 안 만났으면 어떻게 할 뻔했을까. 근데 기혼자분들 중에 이 배우자 때문에 내가 경제적으로 심적으로 매우 힘든 분이 있다면 이 사람 그때 안 만났어야 되는데, 그때 소개팅 안 나갔어야 되는데, 그때 부모님이 반대할 때 결혼 안 했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를 하잖아요. 조선시대에는 결혼에 대한 선택지가 크게 없었어요. 그냥 정해지면 그대로 했어야 되지만 지금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운명은 진짜 지금 시대에는 선택이다. 그 선택이 쌓여서 운명이 된다. 시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이제 농경사회에서 현대사회 이렇게 말하셨는데 이제는 AI 시대잖아요. 네. 챗GPT, 제미나이 엄청 다양하게 있는데 이 시대에서는 사람의 운명이 그럼 어떻게 결정이 돼요? 너무 좋은 질문인데 사실 지금 이제 한 2, 3년 사이에 갑자기 시대가 막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사람의 운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리고 나는 그 안에서 어쨌든 점을 보는 사람으로서, 운명학자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그게 요즘에 저한테 가장 큰 고민이거든요. 저는 AI 시대가 사람의 운명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가상현실, 가상인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 현실 세계에서는 내 팔자가, 내 운명이 대통령이 될 수 없는 운명이지만 가상현실에서 가상인물을 만들어서 대통령이 될 수 있잖아요. 아이돌이 될 수도 있고 선생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든 가상현실, 가상인물, 만약에 현실 세계보다 더 강력해진다면 이제 결정론에서 자유의지론이 훨씬 더 강해지는 흐름으로 갈 거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이제는 나이를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중학생하고 어른하고 하드웨어적인 육체적인 거 빼고 소프트웨어적으로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지식이나 경험이나 연륜이 중학생이 어른보다는 많이 부족하잖아요. 살아온 어떤 기간이나 공부 기간이 짧으니까. 근데 이제 지식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많이 커버가 됐어요. 그리고 저는 경험이나 연륜도 AI가 커버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점점 더. 그러면 이제 중학생이요. 3, 40대 전문가가 돈을 버는 방식처럼 AI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나이를 초월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자유의지로 내가 개척할 수 있는 스펙트럼이 훨씬 더 넓어질 수 있다. 그러면은 이제 현주님께서는 AI 시대에는 사주나 타로 같은 이제 운명을 보는 도구도 달라져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왜냐면 AI 시대에는 정말 선택지가 너무 많아졌어요. 내가 어떠한 일을 하면서 동시에 가상현실과 가상인물을 통해서 다른 일을 진행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내가 여러 가지 어떤 선택지를 동시에 다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타로나 신점이나 사주나 이런 운명학이 앞으로 운명은 이렇게 될 겁니다 라고 확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시대는 저는 끝났다고 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 개의 운명의 어떤 길 중에, 운명의 문 중에 어떠한 길과 문이 나답게 살고 나한테 맞는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려면 어떤 걸 먼저 봐야 되느냐? 어떠한 운명이 정해져 있는지를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어떠한 것을 원하는 사람인지를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그 다음에 정보를 줄 수 있는 운명학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은 이 가상현실과 현실 세계의 내가 너무 이질감이 있다, 동떨어졌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의 운명이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흩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AI 시대에는 정말 내가 누구인지, 나다운 게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운명학이 그것에 대한 좋은 힌트, 그 다음에 답을 제시할 수 있는
학문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이제 우리 모두는요, 내가 좋든 싫든 간에 AI 시대에 운명의 어떤 갈림길에 다들 서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AI 시대와 완전히 반대되는 지점에 있는 정신세계나 영성이나 샤머니즘에서 제 길을 찾으려고 해요. AI 시대에 무슨 그런 게 이제 뭐가 필요해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완전히 반대되는 이 지점에 좋은 기회와 운명의 길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일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저는 좀 이런 길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길에 한번 들어서고 싶어요. 좋은 아이디어나 계획이 있으신 분은 댓글에 좀 남겨주세요. 그러면 다른 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좀 영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저도 현존 선생님처럼 그쪽 분야, 영성이나 아니면 정신세계 이쪽에 좀 관심이 많아요 라고 하신다면, 제가 그런 분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게 이런 것에 대한 컨텐츠를 종종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돈이라는 것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부자의 기운이 세팅된 사람한테 붙거든요. 이것을 끌어당김의 원칙이라고도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끌어당김 하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자가 된 모습을 상상하면 된다 생각하시는데, 제가 직접 경험하고 타로카드 상담하면서 느낀 것은 끌어당김은 생각이 아니라 상태입니다. 생각만으로는 아무것도 안 끌려옵니다. 내 상태값이 바뀌면 그 값에 맞는 것이 끌려옵니다. 오늘은 부자 기운 세팅에 중요한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사람은 자신이 머무는 상태 이상의 결과를 끌어당기지 못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반복적으로 행동하는 것의 결과다. 탁월함은 단발적 행동이 아니라 습관이다. 이 말을 돈에 적용하면 이거예요. 부는 우연이 아니라 한 사람이 오래 유지한 상태의 결과라는 거죠. 불교에서는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했고, 성경에서도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하죠. 돈이 부족하거나 없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때 마음 상태 어땠나요? 불안, 비교, 초조의 감정이었거나 왜 나는 안 되지?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이 상태는 겉으로는 돈을 원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결핍의 신호를 보냅니다. 불교식으로 말하면 집착이고,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결핍 사고입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돈이 부족할 때 돈 생각을 가장 많이 했고, 돈에 여유가 좀 있을 때는 이상하게 마음이 좀 느슨해져 있었거든요. 돈은 절박하고 필사적인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느슨하고 안정된 상태를 좋아해요. 내 상태가 불안하면요, 불안한 돈이 들어오고, 안정되면 오래 머무는 돈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돈이 필요하다면 안정된 에너지 상태를 만드는 것이 좋아요.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매일 아침 5분 정도 맑은 물이 잔잔하게 펼쳐진 호수를 떠올리면서 나는 지금 충분하다고 마인드 컨트롤을 했어요. 충분하고 안정되었다고 내 상태가 먼저 세팅이 되어야 충분하고 안정된 돈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사람은 가까이 하는 사람을 닮아간다. 금묵자흑, 즉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는 뜻이죠. 사람은 자주 머무는 대화의 파동을 닮아가요. 그리고 돈은 그 파동을 아주 정확하게 타고 움직입니다. 제가 돈이 부족하던 그 시절을 떠올려 보면 주변 사람들의 대화가 하나같이 이랬습니다. 그거 안 돼. 야, 다 힘들어. 빚 없으면 행복한 거지. 야, 요즘 같은 세상에 뭘 해. 얼핏 들으면 이거 현실적인 조언 같지만 이건 전부 닫힌 파동의 대화입니다. 이런 닫힌 파동의 대화 안에 오래 있으면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바뀝니다. 새로운 정보가 들어와도 자동으로 근데부터 나오거나, 누군가 잘 됐다는 얘기를 들으면 속으로 반박 논리를 찾게 되어 있어요.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돈 되는 정보가 와도 그냥 걸러집니다. 왜냐하면 이미 내 에너지 상태가 안 되는 세계관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좋은 씨앗을 가져와도 썩은 물에 담그면 절대 자라지 않습니다. 썩은 물이 닫힌 파동의 대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돈이 안 되는 닫힌 파동의 대화를 하는 인간관계에서 빠져나와 보세요. 그 시간에 성공한 사람의 강의 듣고 부자 인터뷰를 들으세요. 돈은 내가 누구와 있느냐보다 어떤 대화를 일상으로 삼고 있느냐를 보고 움직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가 쉬운 것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오랜 시간 동안 유지했던 습관과 관계를 바꾸는 것이라서 실제로는 쉽지 않아요. 그리고 돈은 물질계의 에너지이면서 비물질계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의 변화에 매우 즉각적이고 민감하게 반응해요. 21일만 독한 마음 먹고 내 상태와 내가 속한 대화, 이 두 가지 바꿔보세요. 당신이 무의식을 의식화할 때까지 무의식이 당신의 삶을 인도할 것이고, 당신은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고 부를 것이다. 칼 융이 한 말인데요. 운명을 바꾸는 방법은 내 무의식을 바꾸는 것이에요. 영상을 참고해서 돈이 좋아하는 무의식으로 바꿔보세요. 오늘 잘 될 운명으로 가는 힌트를 얻으셨나요?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잘 될 운명으로 갑니다.